지금부터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낙연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설계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가 오늘 닻을 올리고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김현명 교수님과 홍인표 정책위 의장님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여러 연령대와 분야의 국민 대표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범국민 특위로서 한국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비전입니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최저기준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하고 적정기준은 국가와 국민의 목표로서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의 급변에 대응해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2015년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용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특위는 8대 영역의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신복지 제도를 충실화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신복지제도 완성의 목표 시점이 일단 203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긴 시간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기준 2030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와 논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위 출범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1940년대 영국의 베버리지 위원회 보고서가 현대 복지국가의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 특위가 9월까지 내놓게 될 보고서는 대한민국 미래 복지사회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방대한 목적지를 향한 길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이번에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홍인표입니다. 오늘 당과 민간이 함께 새로운 복지국가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김현명 공동위원장님 비롯해서 당과 민간에서 함께 오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 도입과 4대 보험 정비, 노무현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과 저출생 고령화 대응,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신설 및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정부는 그동안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라는 팬데믹 그리고 뉴노멀로 상징되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인구 구조의 대전환 등은 기존 복지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민주정부가 쌓아올린 복지제도의 성과를 기반 삼아 선진복지국가를 따라가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와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신복지제도로 한 단계 발전해야 될 시기입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국민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꽃피우도록 하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복지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물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의 질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제도의 혁신과 새로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 최저선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최저 기준을 넘어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적정 기준을 마련해 실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2030 특별위원회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분야에 활동하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에 적합한 국민 생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활동에
아마 우리 사회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과 활동 등을 통해 밀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가면서 시민사회, 노동, 그리고 기업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와 활발한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회의 성과물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의 정강 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차기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켜 민주당 4기 정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만들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신복지제도 정책 구성을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시고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신 이낙연 당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위원으로 참여해주신 김성주 의원님 등 민주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홍익표 정책위 의장님, 고영인 간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간 전문가로 흔쾌히 참여를 허락해주신 김영창 서울대 교수님 등 10여 명의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회 민관위원으로 모신 10여 분의 위원님들은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님, 김혜애 전 기후환경 청와대 비서관 등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노동 정책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근대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낙후된 사회복지, 환경, 교육, 노동 분야를 발전시키고 혁신하면 정치, 경제, 사회 세 측면에서 완전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 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완전한 선진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회정책 분야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세계화,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경제사회적 대전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사회정책의 기반 위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대안을 국민과 함께, 당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제창하신 신복지의 골간은 지금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 각기 다른 경제사회적 발전 패러다임을 갖고 있던 다양한 국제기구와 G20, UN 등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합의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유니버설 소셜 프로텍션 이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은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비전이 한국 사회를 완전한 선진국으로 이끌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의 8대 영역에서 촘촘하고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제창한 신복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는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수준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넘어 어떤 위험이 닥쳐도 품위 있는 중산층의 삶이 보장되는 안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입니다. 대한민국이 2030년에 완전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남은 10년의 기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충족시키고 국민 누구나 중산층의 품위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민주당만의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대안을 구상하여 국민과 민주당원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